30조. 자, 1번에 5번. 2번에 1번은 니은으로 가고요. 2번은 디귿으로 가고요. 3번은 기역으로 갑니다. 3번에 정부가 전선으로 전지의 플러스 극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각각 연결되어야 한다. 자, 4번에 오른쪽입니다. 5번에 2번입니다. 6번에 4번입니다. 자, 6번 잠깐만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애는 서로 다른 극끼리 연결되어 있죠. 이건 무슨 연결이라고 하죠? 그렇지, 직렬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 쓰세요. 직렬. 두 번째는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쓰세요. 병렬. 자, 그러면 1번. 양쪽 두 개의 올바른 거 1번. 연결 방법이 같다. 왼쪽은 직렬이고 오른쪽은 병렬이니까 연결 방법이 다릅니다. 전지를 한 개만 사용했다. 아니요, 둘 다 두 개 사용했습니다. 리모컨은 전지가 병렬로 되어 있다. 왼쪽에 있는 애가 리모컨인데 얘는 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은 전지 두 개가 서로 다른 극끼리인데 이게 직렬 연결의 뜻입니다. 답은 4번이고요. 마우스는 같은 극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에 4번입니다. 8번에 니은 리을. 자, 8번 같이 볼까요? 자, 8번 그림은 위에 그림으로 올라갑니다. 자, 맨 위에 그림 봐주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데, 자, 이 그림은 전지에 대한 설명일까? 전구에 대한 설명일까? 어떤 걸까요? 지금 그림 4개가요, 전지가 다 똑같이 생겼죠? 보여요? 그러니까 전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건 전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기역부터 보세요. 기역은 전구가 옆에 있고 옆에 있죠. 선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밑에 쓰세요. 전구 직렬. 전구 직렬입니다. 전구 직렬. 그 다음에 니은은 전구가 밑에 줄 위에 줄 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쓰세요. 전구 병렬. 그 다음에 디귿은 기역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밑에서 선 옆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전구 직렬. 그 다음 리을은 위에 줄, 밑에 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구 병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으로 내려오세요. 지금 8번 그림은 전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짜리 전구가 밝기가 비슷한 건 병렬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옆에 써보세요. 밝기는 병렬과 같다. 이렇게 써볼게요. 밝기는 병렬과 같다. 이렇게 써주십시오. 자, 그 다음 9번에 2번입니다. 10번에 병렬, 11번에 1번, 12번에 진이, 13번에 전지를 직렬 연결로 많이 연결한다. 또는 전선을 나침반 바늘에 가까이 놓는다. 자, 다음 14번에 1번, 15번에 리을. 자, 15번 잠깐만 볼게요. 전 자석은 앞에 전이 붙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에서 항상 아닙니다. 기억 틀렸어요. 전자석의 극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전자석의 극 N극과 S극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석의 색이 네, 직렬로 전류를 건전지를 많이 연결한다든지 촘촘히 감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맨 위에 14번 사진 보세요. 이 사진에서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지 보기를 다 찾는 게 아닙니다. 위에 자석은 스위치를 맨 첫째 줄 닿지 않았을 때와 닿았을 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를 때와 안 흐를 때만 물어보는 거니까 리을이 맞는 거예요. 리을하고 딩시 틀린 게 아니고요. 리을에 대한 설명만 찾는 겁니다. 다음 리을입니다. 16번에 3번입니다. 17번에
나침반 바늘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자석의 성질을 띠지만 자기 구상 열차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18번에 니은입니다. 19번에 5번입니다. 20번에 전기. 자, 다음 서술형 평가. 1번 전지, 전선, 전구 등 전기 부품을 서로 연결해 전기가 흐르도록 한 것이다. 2번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고 도체에는 철, 구리, 알루미늄, 흑연 등 금속이 있다. 3번 전구의 직렬 연결은 전구 2개 이상을 한 줄로 연결한 방법이고 전구의 병렬 연결은 전구 2개 이상을 여러 개의 줄에 나누어 한 개씩 연결한 방법이다. 4번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위에 자석의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이용하여 만든 자석이다. 5번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6번 1번에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당기면 안 된다.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지 않는다. 2번 감전되거나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1번 그림.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건전지를 보는 거네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극으로 되어 있고 니은은 같은 극으로 되어 있어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는 직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더 많다. 자, 2번에 1번의 답은 니은이고요. 2번의 답은 전선을 나침반 바늘과 나란히 하고 나침반 위에 최대한 가까이 놓는다. 3번에 무거운 철 제품을 전자석에 붙여 바른 장소로 옮길 때 쓰인다. 4번에 1번 전지의 플러스 극과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 각각 연결한다. 2번 전구 대신 발광 다이오드를 전지 대신에 동전 전지를 사용했다. 자, 저 뒤에 숙제 있었죠? 저번에 한마다 풀이 못했어요. 아, 11쪽. 네, 좋군요. 11쪽 1번. 기억에서 디귿 중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을 골라 비율을 쓰세요. 디귿이죠. 2번. 1번과 같이 답한 이유는 전구가 전지의 플러스 극과 전지의 마이너스 극이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또 그림 보십시오. 전지의 연결 방법인데 왼쪽은 직렬, 오른쪽은 병렬, 왼쪽의 직렬이 훨씬 더 밝습니다. 자, 3번에 1번의 답은 니은, 2번은 나침반 바늘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4번에 과전류 차단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계절 변화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토린이 중수. 토린이 다 돼 있어서 오늘 숙제 43까지입니다. 우리나 쌤이 43까지 복사했나?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그림자 길이, 기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태양의 고도라는 것은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옆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땅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세워요. 땅에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왼쪽에 해가 떠 있을 거예요. 해가 이렇게 떠 있고, 우선 첫째 줄에 그어보실래요? 태양의 고도 뜻부터 볼게요.
볼게요. 태양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까지 보세요.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을 다시 그리면 이거 노란에, 이거 빨간에, 다 태양이에요. 이거 파란에.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어느 색깔이 제일 높이 떠 있어요? 파란색이 제일 높이 떠 있지, 그치? 높이 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반을 그려볼게. 여기 이거 반을 그리면 해가 떠 있을 때는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 불러요? 해가 떠 있을 때, 밝을 때, 낮, 어두울 때는 밤.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요 위에가 낮이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밤인 거야. 그럼 봐봐, 파란 선 여기서 태양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뜰 때부터 우리는 아침이겠죠?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밤 해가 지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태양은 요 점선이 가는 거예요. 그 면적을 잠깐만 비교해 보시면 여기 면적 보여요? 이 면적이 낮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면적 보이죠? 요 면적이 밤이에요. 어느 면적이 훨씬 길어요? 낮이 길죠? 그러니까 태양이 높게 떠 있으면 빨리 떠서 늦게 지니까 낮하고 밤 중에 어디가 훨씬 길어요? 낮이 훨씬 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해가 높이 떠 수 있으니까 낮 계속 낮이다가 또 계속 낮인데 밤은 살짝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인데 여름에는요 낮이 밤보다 훨씬 길어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14시간, 얘가 10시간 이 정도 돼요.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빨간 선 잠깐 가볼까요? 빨간 선은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낮이죠, 그죠? 그러면 반대편은 면적이 거의 1대1인 거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 똑같은 거예요. 이때가 가을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봄입니다. 봄과 가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가을하고 봄에는 반반 12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가 제일 낮게 떠 있을 때는 늦게 떴다가 빨리 져버리니까 노란색 스칠 면적 보세요. 여기가 언제 뭘까요? 낮. 여기가 뭐예요? 뭐가 훨씬 길어요? 그렇지.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시간이 거꾸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해가 높이 떠 있을 때가 여름에는 낮이 더 길어. 그다음 낮게 떠 있을 때는 겨울, 얘는 밤이 더 길어. 이렇게 됩니다. 자, 옆에 그림 보세요. 어느 계절이 가장 높이 떠 있습니까? 여름. 옆에 표해 주세요. 여름.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위치가 북동쪽이야? 여기 있네. 보세요. 여기 북 보여요? 여기 동 보여요? 그 사이 여기서 뜨잖아요. 그죠? 북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다음 겨울 보세요. 겨울은 셋 중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제일 어때요? 그러면 보세요. 가장 낮은. 얘는 어디서 뜨느냐? 그럼 여기서 뜨네. 어디? 남쪽과 동쪽, 중앙에서 뜨죠. 남동쪽. 그 다음에 봄, 가을은 중간 끝이고 정확하게 어디서 뜨냐면 동쪽에서 또 정확한 동쪽이 우리가 정동이라고 해요. 정확한 동쪽. 정확한 동쪽에서 떠가지고 정확한 서쪽으로 지내요. 정동에서 정서 이렇게 말도 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계절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비교했더니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하고 초록색하고 거의 그래프가 일치합니다. 그죠? 왼쪽에 보세요. 남중고도 보시고 제목에 오른쪽에 낮의 길이 보세요. 제일 꼭대기일 때 내려볼게요. 빨간 선 꼭대기에서 쭉 내려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꼭대기 쭉 내리니까 몇 월 났어요? 6월 났죠. 6월. 그 다음 제일 낮을 때 또 밑에 쭉 내려볼게요. 12월 나왔습니다. 이게 남중고도 그랬어요. 즉 남중고도가 가장 높을 때는 몇 월? 6월. 가장 낮을 때는 몇 월? 근데 그 옆에 낮의 길이도 가볼까요? 똑같이 해보세요.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보세요. 6월이고요. 제일 낮을 때도 내려볼게요. 짧을 때도 12월. 아,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다시요. 남중고도가 가장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달은 몇 월이에요? 달 6월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로 물어보면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 뒤에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달은 숫자로 쓰고 계절은 목련은 말별로 쓰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 가장 낮은 계절은 겨울입니다. 그 옆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계절은 여름이고요. 가장 짧은 계절은 겨울입니다. 자, 밑에 박스 볼게요. 여름은 보통 6월에서 7월, 6월에서 7월 위에 쓰세요. 6월 21일 이렇게 쓰세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하지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아, 들어봤어요. 추가추동 안 들어봤거나 자 쓰세요. 6월 21일 하지. 하지는 우리 1년 중에 가장 태양의 고도가 높은 날입니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으면 낮의 길이가 어떻다고요? 높이 떠 있으면 낮의 길이가 다를 때보다 길어지지. 그렇지. 그러세요. 낮의 길이가 길고. 겨울 쓸게요. 겨울은 12월 22일이고요. 이걸 우리가 동지라고 해요. 동지판중 먹는 날. 가장 하루가 짧은 날. 동지라고 하고요. 겨울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 낮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론 남중고도가 높으면 낮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길어집니다. 자, 9월 예상해 보겠습니다. 9월은 보세요. 이 둘이 중간이죠. 그러면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그럼 얘보다는 낮의 길이가 어떻지만 짧지만 얘보다는 어때요? 네. 그래서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지고 여기 보세요. 그렇게 낮아지고요. 태양의 남중고도 낮아지고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얘보다는 짧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고 정리하겠습니다.